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미국장 오늘 신고가 갱신했죠. 유럽 증시는 닥스 기준 14,000 고지를 돌파했고요. 그런데 코스피는 왜 오늘 내렸을까요? 음모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시장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이지만 이 로컬 이슈에 따라서 아웃퍼폼과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망할 영국은 오늘도 또 내렸어요. 이렇게 따로 국밥인 시장에서 주모, 내 국밥은 어떻게 먹어요? 한번 외쳐보죠. 바로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유 없이 약 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 모니터하면서 마감에 왜 외국인들이 네이키드로 풋옵션을 65억치 질렀을까 궁금했는데요. 보통 그 정도 금액을 사면 특정 행사 가격에 미결제 약정 변화나 거래량 변화가 의미 있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일날 시장 마감은 나름 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어디서 그런 짓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추정은 등가 이후로, 그러니까 외곽까지 골고루 풋을 네이키드로 쳐질렀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지? 이놈들이 왜 풋을 그렇게 네이키드로 질렀을까 했는데요. 뭐 사실 65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까지 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한 현물도 한 4천억 샀었거든요. 그래서 해지 비율을 맞추려고 샀나 봤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과하게 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목요일날 갭다운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그냥 쫙 밀어버렸죠. 예. 오늘 시장 하락은 그렇게 풋옵션 수요일날 마감에 산 애들이 밀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는 위클리 옵션을 양싸대기 펴려고 그 엄벙한 개미들 털려 먹으려는 플랫폼들이 지수를 약간 올린 거긴 한데, 어쨌든 오늘 장 시작부터 시장 누른 거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인 숏은 또 다른 면에서 의미가 있었죠. 주식 6,300억 때렸지, 선물 7,700억 때렸지, 주식 선물 1,233억 때렸지, 그리고 품매수 48억까지 아주 그냥 풀 스윙으로 숏을 쳤죠. 해지 없이 이렇게 온몸으로 숏을 친 게 기억나시는지요? 1월 26일 화요일 코스피 436부터 425까지 엄청난 베거데이션, 그날 평균 베거데이션이 3포인트였으니까 즉 엄청나게 비싼 거래 비용 줘가면서 숏을 쳤는데, 어제도 또 숏칠 날로 잡고 밀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은 현물과 파생 합산해서 총 3조에 가까운 숏을 쳤다고 하면 오늘은 대충 1.5조, 절반짜리 숏을 쳤습니다. 숏을 친 평균 단가가 공교롭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평균 단가나 다름없는데 역시 그냥 기간 조정 관련한 흐름 같아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매도한 평균 베이시스는 오늘은 한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였어요. 매도 강도 자체는 약화된 게 맞기 때문에 이걸 추세 하락으로 볼 수는 없죠. 그냥 계속 속도 조절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해외 언론에서 계속 한국 주식이 겁나 비싸다고 하면서 코리안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뭐 주식을 바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하는 뉘앙스의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항상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파생이라는 막강한 의천검이 있죠. 지난달과 이번 달 해서 풀스윙 숏을 쳤지만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델타를 어떻게 하면 위로 돌릴까,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아니면 만기 부근에서 콜감만 엄청 살려버리면서 폭등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번 만기까지는 시장을 계속 눌러서 아작내놓고는 그 다음부터 옵션 변동성 차근차근 죽여가면서 또 찔끔찔끔 상승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들도 돈이 힘을 느끼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판단이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당연히 판단 미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만회를 할 것인지를 파생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외국인들이 막강한 의천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쫄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도룡도라고 하면 좀 오바고, 어쨌든 더 좋은 무기가 있어요. 바로 내 맘대로 신공입니다. 내가 매매하고 싶으면 매매할 수 있는 거고, 매매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외국인들은 항상 델타가 플러스든 숏이든 뭐 뉴트럴이든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을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맨날 휘두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보인 데서만 매매를 해도 돼요.
또 저처럼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구장창 주식 사 모으면서 외곽에 콜매도 친구 뭉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떨어져? 아, 더 살게. 또 해지할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마음도 편해요. 요컨대 오늘 외국인이 숏을 쳤다고 해서 시장이 꼭 대박 하락하라는 법 없어요. 혹여 하락을 한다 해도 우리가 쫄 필요는 더욱더 없습니다. 이 증권사 있었을 때나 나중에 이제 플랫폼으로 옮겼을 때나 매일 회의는 하예요. 그런데 데스크 앞에 앉잖아요. 그럼 주구장창 배우는 게 뭐냐면 돈의 힘을 느껴라인 겁니다. 경제 지표가 폭망으로 나오든 아니면 내일 나라가 망할 분위기라도 돈의 힘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선 숏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망할 경제지표 다 사기야. 왜 주가 올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회의에서 아무리 근사한 설레발로 마켓뷰를 뭐 논리적으로 얘기했어도 실제 트레이딩 데스크 앞에 앉아서 매매할 때는요, 내 논리가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바로 버려야 됩니다. 어제 제가 원래 시장 양매도를 봤어요. 그래서 변동성 매도 풀로 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짜 시작하고 나서 30분 만에 30분도 안 걸려 한 10분 만에 아, 나 잘못 판단했구나. 델타 숏이구나. 바로 돌렸죠. 제가 거기서 제 멋들어진 논리 고집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컴플에서 김 이사님 한도입니다. 일어나세요. 이래버리면 놀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사기가 아니라 제가 회사의 사기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대응이 중요해요. 자, 한국 시장 정리할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 풀스윙으로 숏을 쳤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하락장 아니고 조정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해지 걸고 주식 계속 매수하자 이겁니다. 단 홀딱 벗고 즉 네이키드로 주식을 사지 마세요. 오늘 주식을 2조 4천억 그 주식 처음 매수한 개인들 중에서 해지 걸고 주식을 사는 개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를 걸었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 더 체크할 게 있는데요. 오늘 12시 15분에 선물지수 417을 깰 때 개인이 선물 매도 했지 제법 세게 걸었고 또 투신권도 선물 매도 했지 했거든요. 요거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417이 기준점이란 거고요. 그래서 이 종합주가지수 3100을 중심으로 아래로 멀어지면 주식 사고 또 위로 한참 올라오면 주식 팔고 그런 식으로 2월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갑니다. 오늘 유럽 세션은 거대한 힘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리고 뭐 그 가운데서 뭐 BOE, 영란은행이 쇼하면서 뭐 파운드 유로가 폭등을 했고요. 증시는 또 적은 거래량으로 닥스가 자근자근 시장을 들어올리면서 4연속 양봉을 만들고 주봉 개폭등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망할 후지는 또 마이너스가 뭐냐 참. 일단 유럽 오픈 전에는 시장이 긴가민가했어요. 특히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제법 밀려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요. 그러나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부터는 느린 속도로 계속 시장을 레벨업 시키면서 숏돌이들을 조용히 골로 보내버렸죠. 대형 양봉을 만드는데 전일보다 적은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이 열려있다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일단 금요일 하루를 앞두고 있어서 커버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증시가 여전히 위로 열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증시보다 더 큰 움직임은 통화시장에서 나왔어요. 오늘 유로화가 내린 것은 아시아 세션부터 달러를 매수하려는 흐름이 나오면서 비달러 바스켓들을 죄다 까는 바람에 유로화가 내린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강한 리스크 오프이죠. 그래서 이런 달러 강세 배경에 증시가 강하다는 게 좀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아시아 세션부터 달러롱이 들어왔고 유럽 세션 오픈하면서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를 1.20 중심으로 나름 공방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1.20을 수월하게 깼죠. 그러면서 달러가 고점을 치러 갔습니다. 경제지표로는 오후 7시에 발표된 유로존 12월 소매 판매가 있었는데 컨센서스 상회했고 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이미 유로화가 1.20 선까지 내려온 상태라서 시장에 어떤 임팩트는 없었고요. 반면 오늘 파운드는 그 많은 통화 중에서 나 홀로 강세였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강세한 건 아니었고요. 아시아 세션만 해도 비달러 바스켓 박살 날 때 함께 부러졌습니다. 특히 이젠 파운드는 그동안에 타 통화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강세였던 통화라서
나름 많이 부러졌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파운드 옵션이 이제 결제를 코앞에 두고 뭐 오늘 저점 대비 뭐 더블 이상 200% 넘게 났으니까요. 뭐 그랬는데 밤 9시에 영남은행이 금리 동결 빵, 자산 매입 동결 빵, 코로나 우리 극복 잘하고 있어 빵, 마이너스 금리 검토는 할 건데 당장은 안 해 빵 이러면서 급락했던 이 파운드가 미친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달러 바스켓 내에서 혼자 폭등을 하니까 영국 증시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야, 전 세계 증시가 전 세계가 이 자국 통화 휴지 만들기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용가리 통뼈 같은 짓 하고 있냐 하면서 영국 증시만 혼자 하락을 해버립니다. 또 하나 있네요. 아시아장에서 달러 강세와 함께 나타난 현상은 골드를 비롯한 커머디티들이 눌림이었는데요. 이 1830달러에서 계속 매도 압력을 받던 골드는 홍콩 세션 오픈하면서 아래로 빵, 유럽 세션 시작할 때까지 또 아래로 빵, 그리고 유럽 전산장에서 조금 회복한 듯 하더니만 유럽 세션 내내 또 약세를 보였고, 또 BOE 이벤트 이후에도 또 언더슈팅 빵. 결국 미국 세션 오픈 전에 1800달러를 깨면서 투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나와서 프리셔스 메탈이 박살난다는 건 알겠는데 인더스트리얼 메탈도 나름 아시아 세션에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세션에서 지수가 워낙 세게 반등을 하니까 함께 이 반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달러 강세라는 대세를 이기지 못하고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합니다. 반면 기름은 오늘도 뭐 내가 갈 길 간다 외쳤죠. 브렌트는 59달러에 도착을 했고요. 자, 오늘 유럽 시장 정리하면 처음에 아시아 세션에서 나타났던 이 달러 초강세 현상에 아시아 세션 참여자들은 뭔가 시장에 리스크 오프가 있나 보다 하고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럽 세션 들어가면서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증시는 그 회복을 했고요. 또 리스크 오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 하나가 이탈리아 국채 같은 거 오늘 계속 그 드라기에 대한 약발이 먹히면서 독일 국채와 스프레드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봐 괜찮지? 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오늘 이 타사 마감 시황 보니까 미국 경제 지표 잘 나와서 이런 멘트로 함께 달러도 강세고 뭐 증시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금은 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너희들 언제 타임프레임 적용해서 시황 쓸래? 응? 물론 시황이라는 게 짧고 간결하게 써야 하니까 한계는 있겠다만 오늘 시장의 키 드라이버는 미국 경제 지표가 아니에요.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가 오늘 시장의 키입니다. 달러가 강해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니까 유럽 증시도 오른 거고, 달러가 강해서 금값이 이미 제법 많이 밀렸는데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가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래서 금값이 또 밀려서 언더슈팅 난 겁니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인 게 유가도 나름 미국 본장 오픈할 때까지는 버티다가 유로화 언더슈팅,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면서 55.35까지 부러졌어요. 근데 미국 증시 고르게 반등하고 나스닥도 반등하니까 기름도 아래 꼬리 달고 뭐 쭉 리스크 온으로 간 거죠. 56.46달러 고가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그 본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보합권에서 갈 길 찾고 있었어요. 오히려 나스닥은 본장 시작하고 뭐 퀄컴 저러니까 엄청 흔들면서 아래로 눌렀어요. 뭐 실적 시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쨌든 매도세는 별로 없었고 적은 거래량으로 매수세가 또 지수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모두 신고가를 그리려 가는 마당에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 뭐겠어요? 더 가는 거죠. 0시에 발표된 공장 수주 전월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컨센서스 대비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1.1% 나왔으니까. 하여간 뭐 지표도 잘 나와, 실적도 잘 나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고가권에서 이틀 장중 조정 맞췄으면 오늘은 닥치고 상승 나온 날이에요. 개별 종목 보면 퀄컴은 크게 빠졌지만 이 페이팔을 포함한 대부분이 기술주들이 강세였고요. 금융주들도 뭐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나타난 국채 하락이 미국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언더슈팅 주자 골고루 하락을 했습니다. 기름 주식도 뭐 상승 이어갔고요. 게임스탑과 AMC는 오늘도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20% 하락을 하면서 이 월스트리트 배치의 그 로빈후드 이 똥겜이라고 하면 좀 이거 또 필터 되나? 아무튼 간에 그들이 일장춘몽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시장 총평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보면 아니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밀린겨 하실 수 있죠. 네, 시장이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나 거대한 돈의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 증시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당연히 하락장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시에서도 계속 롱 담아야 돼요. 물론 해지는 걸어야 됩니다. 속도 조절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증시가 상당히 앞서 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 눌러주면 감사해도 될 수 있어요. 결국 글로벌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 우리 시장이 저 아래 2800에서 문대고 있을 일 없어요. 다만 해지 잘 달고 다니자. 요건 좀 신경을 씁시다. 글로벌 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거래량도 대박 터진다? 그러면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눕는 겁니다. 옆으로 눕기 시작하면 그러면 글로벌도 좀 쉬겠구나. 요 정도지 하락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초병 미리 세우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미국 변동성은 지금 24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우리 시장 변동성은 아직도 35포인트가 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은 프리미엄으로 콜옵션 매도 해지로 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풋옵션을 매수하는 적극적인 해지, 즉 하락장에 베팅하기에는 옵션 가격 지금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무슨 인버스고 굿버스인지 아유 참. 자, 정리합니다. 용기를 내서 주식 계속 지르시고요. 당월물은 프리미엄 많이 빠졌으니까 당월물 콜매도 치지 마시고 이 차월물 외곽의 콜로 해지를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빠지려면 최소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시장은 아직 빠질 생각 없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